네, 안녕하십니까. 저 성균관대학교 입학사정관 김정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저희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1000명 조금 넘게 뽑습니다. 1047명 선발을 하고 있죠. 저희 전형은 두 가지 전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계열 모집 전형, 학과 모집 전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형을 두 가지로 찢어 놓은 이유, 이런 것들은 저희 인문계 모집 단위를 먼저 살펴보시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 계열 모집 단위에서 인문계에서는 인문과학 계열, 사회과학 계열 두 개 모집 단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과 모집에서는 다양한 모집 단위 선발을 하고 있죠. 이 계열 모집, 학과 모집 각자 별개의 전형이기 때문에 각자 한 장씩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러므로써 그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좀 전략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여지들이 나옵니다. 두 가지 정도 전략적인 활용이 가능하신데, 먼저 성균관대학교 간판학과 중에 하나죠. 글로벌 경영학과를 가고 싶다라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가고는 싶은데 워낙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글로벌 경영학과를 지원을 하시면서 또 계열 모집으로 인문과학 계열이나 사회과학 계열 같이 지원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럼으로써 내가 합격률을 좀 높이실 수 있는 전략으로 쓰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더해서 나는 성균관대학교 상향이다. 그래서 나는 합격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선호도가 좀 낮은 모집 단위로 지원을 한다고 보시죠. 이런 모집 단위, 여기 있는 한문교육, 유학 동양학, 의상학 이런 모집 단위가 될 수 있겠죠. 이런 모집 단위를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을 하시면서 또 내가 욕심이 나는 계열 모집에 있어서의 사회과학 계열이나 인문과학 계열에 같이 지원을 하실 수 있다 이거죠. 자, 이런 중복 지원의 장점이 어디에 있느냐? 이건 내가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합격의 그물망을 넓게 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자, 글로벌 경영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풀이 이 정도에 있다면 그 밑에 있는 계열 모집, 인문과학 계열, 사회과학 계열 지원자 풀은 좀 더 밑에 있겠죠. 이름으로써 내가 합격할 수 있는 그물망을 넓게 칠 수 있고, 또 내가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예를 들면 유학 동양학과의 지원자 풀이 여기에 있다면 또 인문과학 계열 이런 학과의 지원자 풀은 조금 더 위에 있을 거니까 좀 내가 좀 더 욕심을 차릴 수 있는,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많은 학생들이 이런 전략을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마음의 장벽이 두 개가 생깁니다. 자, 첫 번째 장벽으로는 사정관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성적으로 내가 유학 동양학과를 지원하면 합격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저는 제가 학생부에 제가 유학 동양학과에 관련되어 있는 전공 적합성이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들 많이 있죠. 자, 이런 경우에 좀 이제 지원 패턴을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일단 성균관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 한 고등학교에서 상위권인 학생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상위권인데, 이런 상위권인 학생들이 저 유학 동양학이나 아니면 러시아 어문학에 관련되어 있어서 전공 적합성을 쌓은 케이스 보셨나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죠? 저도 입학사정관 8년 동안 성균관대에서 선발하면서 여기 관련되어 있는 전공 적합성 가진 친구 5손가락 안에 듭니다. 자, 그래서 모두가 사실 알고 있어요. 지원하는 지원자, 또 선발하는 저희 입학사정관, 또 가르칠 교수님들, 이 해당 학과에 전공 적합성이 없는 친구들이 와서 합격하고 공부를 할 거라는 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공 적합성이 이런 선호도가 좀 낮은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더해서 두 번째 마음의 장벽으로는 내가 그래 러시아 어문학과에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지금 전쟁 중인 러시아 어문학과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맞는가? 이런 것들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내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졸업하면 뭐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자, 근데 이런 부분은 대학의 제도를 잘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저희 입학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 성균관대학교 복수 전공 제도가 굉장히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학과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이 복수 전공 제도를 활용해서 경영이든 경제든 심리든 통계든 내가 하고자 하는 학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성균관대학교를 스마트하게 들어오는 학생들이 이런 입시 제도의 유리한 점을 이용해서 모집 단위 선호도가 낮은 학과로 들어온 다음에 이런 학사 제도를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학문을 한 뒤에 졸업을 하는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균관대학교 중복 지원이 가능한 모집 전형을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자연계를 또 살펴볼 수 있죠. 이 자연계도 마찬가지로 내가 선호도가 높은 약학과라든지
반도체 시스템공학과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이런 계열 모집에 있는 학과들을 동시에 지원함으로써 합격률을 좀 높이실 수 있고요. 더해서 내가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건설환경공학부나 건축학과를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도 조금 더 욕심을 차려서 이 계열 모집에 있는 학과들을 같이 동시 지원이 가능하시다는 점. 저희 성균관대학교 전형 설계 자체가 이런 중복 지원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는 게 성균관대 학생부 종합 전형 합격에 있어서 가장 큰 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 저희 서류 100%로 대부분 학과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류라고 하면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로 이루어져 있죠. 다른 자료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부 학과, 일부 모집 단위는 면접을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어요. 1단계에서는 학생부랑 자기소개서로 면접 대상자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 면접 대상자는 1단계 서류 80% 그리고 면접 2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을 하죠. 일단 저희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랑 비슷한 방식의 MMI 다중미니 면접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범대학이랑 스포츠과학은 인적성 면접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 모든 면접은 블라인드로 진행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나 아니면 저희 고교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들을 하지 않으시게 조심을 하는 게 좋겠죠. 면접 문제를 많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잠깐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런 제시문 기반의 면접을 시행을 했습니다. 사범대학 같은 경우에는 인적성으로 이 교직 적성과 교직 인성에 관련되어 있는 질문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스포츠과학과에서는 이 전공 적성 그리고 인성, 표현력, 논리력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개인적인 인적성 관련되어 있는 부분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특별 전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 자격이 더해진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특별 전형 253명을 선발을 하고 있고요. 지원 자격에 따라서 다양한 전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바로 지원 자격입니다. 지원 자격. 일단 내가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으로 넘어야 되는 장애물이죠. 자, 이 허들 내가 만약에 넘을 수 있는 허들이라면 나한테 유리한 허들입니다. 그죠? 왜냐? 다른 학생들이 이 허들 때문에 넘어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지원 자격이 된다면 이 특별 전형이 일반 종합 전형보다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지원을 보시면 오른쪽 편에 있는 농어촌, 특성화고, 이웃사랑, 장애인 이런 지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직관적으로 지원 자격이 느껴지시죠? 하지만 왼쪽에 있는 고른기의 전형, 여기는 어떤 건가? 오른쪽에 있는 전형에 지원 자격이 되실 때는 이 왼쪽에 있는 고른기의 전형의 지원 자격이 동시에 충족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까 학생부 종합 전형과 마찬가지로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 특별 전형의 모집 단위의 특성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이 농어촌을 보시죠.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인문과학 계열, 사회과학 계열, 경영학을 합해서 50명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 좀 더 선택의 폭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합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전략적인 중복 지원이 같이 가능하십니다. 예를 들어 내가 경영학과에 지원을 했는데 동시에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여기 있는 뭐 한문학과라든지 아니면 뭐 의상학과라든지 아니면 뭐 도고동문학, 뭐 프랑스어 문학 이런 데도 같이 지원이 가능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중복 지원 전략을 아까 학생부 종합 전형과 마찬가지로 동시에 활용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연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연계는 자연과학 계열, 전자전기공학부, 공학 계열, 소프트웨어학을 동시에 합쳐서 통합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모집 단위를 선택하셔서 지원을 하시면 되고요. 자연계에서는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이웃사랑 전형에서의 약학과입니다. 약학과를 이웃사랑 전형에서 5명 별도로 선발을 하고 있죠. 예상하시다시피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약학과 학생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는 지방에 있는 의대 같은 경우하고 비슷한 성적의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데 이 이웃사랑 전형 지원 자격이 된다면 약학과에서 훨씬 유리하게 합격의 기회를 보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학과를 노리는 학생인데 이런 이웃사랑 지원 자격이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약학과를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 특별 전형, 아까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동일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선발하는 방식 그리고 보는 서류도 동일한데 여기에 지원 자격 확인 서류가 더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제일 중요한 얘기가 안 나왔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 어떻게 선발하느냐입니다. 자, 보시면 학업 역량 50%,
그리고 개인 역량 30%, 잠재 역량 20%로 선발을 하죠. 그 안에 있어서의 평가 영역이 학업 수월성, 학업 충실성, 전공 적합성, 활동 다양성, 자기 주도성, 발전 가능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균관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궁금해하시는 포인트들만 모아서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 완전 정보를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인데요. 첫 번째로 이 교과가 중요하냐 비교과가 중요하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과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왜 교과가 더 중요한가? 교과가 비교과보다 훨씬 더 평가 배점이 높은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구조적으로 교과가 비교과보다 더 중요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역사를 좀 보셔야 돼요. 학생부 종합전형 이제 거의 15년 가까이 된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전형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일반고, 특목고, 자사고 간에 이런 학생부 기재 편차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제 일반고 선생님들도 연수를 많이 받으시고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고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수준 자체가 많이 올라왔어요. 옛날만큼 이제 학생부 기재 수준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편차가 특히나 비교과 부분에서 줄어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더해서는 사실 이게 조금 더 큰 부분인데 학생부 기재에서 입학사정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전형 요소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자, 교과적인 부분에서는 방과후 활동을 이제 기재할 수가 없죠. 비교과에서는 동아리 활동도 자율 동아리 연간 하나, 그리고 봉사활동 특기사항 미기재, 진로 활동도 이제 미반영, 수상 경력도 학기당 한 건, 자격증도 이제 볼 수가 없고요. 독서 활동도 도서명과 저자만 볼 수 있죠. 비교과에서 입학사정관들이 학생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학사정관들이 학생을 보고 평가할 수 있는, 변별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줄어든 거죠. 자, 이건 올해 고3 같은 경우에는 이렇지만 내년부터는 더 많이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과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기조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면 이 비교과에서 학교 간 기재 편차가 많이 줄어들었고 또 볼 수 있는 전형 역사가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교과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많아졌다,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일단 내가 여기서 대학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 기준점을 이 교과를 베이스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과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기준으로 내가 대학을 지원을 전략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보셔야 되고요. 1, 2학년 학부모님들이나 학생이 있으시다면 내가 좀 더 힘을 줘야 될 부분들이 이 비교과보다는 이 교과에 좀 더 힘을 주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많이들 걱정하시는 코로나 시대의 활동 다양성입니다. 전에 저희 선발되었던 선배들 학생부를 본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활동이 되게 다양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올해 고3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3년째 통으로 직격탄을 맞은 세대이기 때문에 활동 자체가 굉장히 축소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성균관대는 이런 코로나로 인한 활동 축소를 당연히 잘 이해하고 있고 작년도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서 충분히 선발을 했습니다. 또 더해서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학교는 일반고라서 이 교육 과정이라든지 비교과 활동에서 좀 화려한 활동들이 없다, 다른 자사고나 특목고 비해서 이런 활동들이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학교는 소문으로 듣기에 이 코로나 시대에도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우리 학교는 이런 활동이 많이 없었다라고 고민을 많이 하시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불리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성균관대의 평가 대원칙이 뭐냐? 가장 큰 평가 원칙은 해당 고교의 교육과정 내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활동을 했는가를 보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화려한 프로그램이 많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바로 이 학생의 수준이 높다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해당 고교에 열려져 있는 교육과정 내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를 보는 겁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간다면 그 교육과정 내에서 내 처한 환경 내에서 좀 더 노력해서 나의 외연을 확장하고 그런 어떤 노력이 무엇이고 그 결과가 뭔가 이런 것들을 좀 더 판단하고 싶은 거지 교육 과정이 얼마나 잘 짜여져 있는가를 보는 게 아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좀 걱정을 덜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나를 빛나게 해줄 수상 내역. 이 수상 내역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올해 마지막 수상 내역 활용인데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좀 하셨을 거예요. 두 가지 정도 수상 내역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일단 나의 강점을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수상 내역 활용 방안이죠. 예를 들면 내가 수학에 강점이 있는 학생입니다. 내가 수학에 강점이 있고 이 내 수학 성적만으로는 나의 수학에 대한 강점을 다 나타낼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내가 만약에 교내 수학 경시대회 같은 대회에서 좋은 수상이 있다면 이런 것들로 나의 수학에 대한 강점을
좀 더 증명해서 빛나게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조금 더 고민이 되는 케이스가 이런 거예요. 나 비교과에 강점이 있다. 내 비교과에는 내 피땀 눈물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입학사정관이 나의 이런 비교과 활동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런 비교과 활동들에서 탐구 발표 대회 아니면 탐구 보고서 대회 이런 데에서 수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이런 학생들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내 비교과에 대한 내 역량 그다음에 나의 이런 열정 같은 것들을 좀 더 검증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게 나의 단점을 커버하는 용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많지는 않은데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내가 수학보다는 영어에 강점이 있는 학생입니다. 근데 내가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장염에 걸렸어요. 그래서 2학년 1학기만 영어 성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입학사정관이 평가를 하면서 이 학생의 영어 역량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죠. 근데 2학년 2학기 때 그 성적을 극복을 했더라도 이 학생이 영어 성적이 좋은 학생인가? 영어 역량이 있는 학생인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내가 영어 관련되어 있는 교내 활동에서 수상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서 나의 강점들을 다시 이런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로 나의 수상 내역을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요즘에 이슈가 되는 부분이죠. 전공 적합성, 계열 적합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A 학생이 있습니다. 이 A 학생 3년 동안 경영학과 관련되어 있는 활동을 열심히 한 학생이죠. 경영 마케팅 정규 동아리 가입을 했고요. 또 경영 관련 서적만 15권을 읽었습니다. 또 경영학 관련 탐구 보고서도 작성해서 이 경영학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준 3년 동안 꾸준한 활동을 한 학생이 되겠죠. 자, 또 B 학생이 있습니다. 이 B 학생은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캐릭터예요. 자, 1학년 때 경제에 관심이 있어서 정규 동아리 1년 활동을 했는데 어느 날 TV에서 오은영 선생님의 금쪽이를 봤습니다. 이 금쪽이를 보고 심리학에 꽂혔어요. 2학년 1학기 때 심리학 동아리를 가입을 했습니다. 또 이 학생 인문학에도 관심이 있어요. 박경리의 토지를 20권에 달하는 이 토지를 완독을 했습니다. 인문학적인 역량도 좀 있는 친구죠. 더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계기로 우리나라 6.25 전쟁에 대한 조사를 했고요. 그에 대해서 탐구 보고서도 작성을 했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정치 외교학이라든지 아니면 사학에 관련되어 있어서도 강점이 좀 있는 친구죠. 굉장히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한 것 같은데 3학년 돼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을 하려고 보니까 뭔가 특정된 전공 적합성이 없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죠? 뭔가 불리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실제로 불리한가? 자, A 학생 같은 경우에는 먼저 다 많이들 얘기하는 전공 적합성이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맞습니다. 근데 이 B 학생은 많이들 얘기하는 이 계열 적합성이 있는 케이스인 거예요. 이 계열 적합성을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느냐? A 학생은 깊은 전공 적합성이 있는 친구죠. 이 B 학생은 이 넓은 전공 적합성이 있는 친구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넓은 전공 적합성이 있는 친구를 계열 적합성이 있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에서 이 둘은 어떻게 평가가 되는가? 이 두 학생을 같은 선상에서 평가를 했을 때 이 두 학생 편차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대학들이 점점 이 전공 적합성에 대해서 한 분야만 3년 동안 집중해서 몰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고등학교 과정 내에서 이 학생이 어떤 한 분야의 진로가 바뀌거나 아니면 관심사가 바뀌는 것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 분야에 국한된 전공 적합성보다 내가 해당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자기소개서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죠. 이제 학생부는 어차피 고치고 싶어도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남은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소개서가 이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에 있어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할까요? 여러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30% 설, 10% 설, 다양한 설을 제가 들었는데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성균관대 기준으로 자기소개서에는 배점이 없습니다. 입학사정관이 자기소개서를 읽고 눈물을 흘리면서 학생 선발하는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자기소개서는 뭘로 활용하느냐? 이 학생부를 이해하기 위한 보조도구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 자기소개서에서 바로 이 학생의 역량이 나오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는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겁니다. 이 보조도구로 활용을 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단 내가 학생부에서 강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이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내 학생부에 기재 제한상 적을 수가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학생부를
보충하는 역할로 이 자기소개서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자기소개서는 학생부를 강조하거나 아니면 학생부를 보충하는 역할로 활용을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자기소개서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좀 명확해야 됩니다. 욕심이 나죠. 나의 3년 동안의 고등학교 생활을 함축해서 넣는 거기 때문에 이것저것 넣는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이해가 안 돼요. 이 자기소개서에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좀 더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메시지를 주는 게 좀 더 이해하기에 좋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자기소개서, 성균관대학교 자기소개서는 공통문항 1, 2번만 받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대학 지원하시면서 똑같이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출하시기 전에 자기소개서 대학교명은 바꿨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난 뒤에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